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제주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섬 제주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제주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생활물가 상승, 그리고 구직난 속에 제주살이 열풍은 식어가고 이주민들도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역시 발길을 돌리면서 기업과 투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연초부터 제주의 경제지표에는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세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뿐만 아니라 건설, 부동산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지역의 총 생산의 94%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관광, 건설, 농업 등은 동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68.2%에 이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허울뿐인 고용률 속에서 벤처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연으로 실업률은 급등하고 취업률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로 돌아섰고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가 등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환경 역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팔랐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제주 부동산 가격은 서울권에 버금갈 정도로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까지 1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건설업은 신규 물량 감소, 대규모 공사 진행의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부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 주택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대소득 하락과 정주비용 증가 등으로 인구 순유입 속도마저 둔화되면서 인구 감소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주 경제의 악화가 구조적이고 장기적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통계상의 명목 지표 악화보다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는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직장인들은 퇴직의 불안감에 조마조마하며 경제력 없는 노인들의 사정은 청작년보다 나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로 인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도정의 정책 대응은 위기의식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문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제주도민의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도의회 또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도정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지원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주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당 간 이해를 고집하지 않고 제주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도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정은 폭증하는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수용 능력을 고려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에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도내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포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쓰레기 소각과 매립 문제,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 등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10점 만점에 2.6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수도권의 8에서 10점에 나왔던 것에 비하여 제주는 정말 살기 불편한 지역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정은 적정 인구수와 관광객 수 등 지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생활 SOC 확충 계획과 함께 환경오염, 우폐수와 쓰레기 처리 및 교통 혼잡 등에 대응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제주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에 대한 조기 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제주의 생활 SOC 복합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관계부처 합동 공모 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역 국회의원,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하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현 경제 상황을 초래한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제주는 이주 열풍이 꺾이면서 지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인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주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지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과 인구 유입 정책을 서로 연계하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의 산업 구조가 1차와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의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해 고용의 기회를 잡기도 어렵고 질 좋은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한 가치 변화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T, BT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제주의 강점들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융합하는 직업들에서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질 높은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를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단순히 관련 기업 유치나 ICO 허용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자본과 함께 인재 양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곽희정 통보와 함께 프랑스의 에콜 41을 벤치마킹한 학비 학위 교사가 없는 이른바 산무혁신 학교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매년 500명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그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지부진한 구 탐나대 부지에 기숙형 청년주택, 한류 커뮤니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T를 연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청년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제주가 단순히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국내외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T 핵심 기술을 습득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 문화도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었던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물론 월동무와 양배추 등 주요 월동 채소가 전년 동기 최대 37%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양식, 광어 등 수산물 가격마저 폭락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1차 산업은 육지부보다 어려운 물류 여건과 경영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남단에 위치하여 노지 활동이 가능했다는 장점으로 육지산 농산물과 경쟁하여 왔으나 FDA 체결로 인한 외국산 농수산물이 수입 증가와 내수 경기의 악화, 기후온난화로 인해 육지부에서도 겨울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제주의 장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작부 체계와 출하 유통 구조에 대한 혁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비롯한 영농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생산 출하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전면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에 희망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과 5, 6년 전 민선 5기 우군민도정은 제주의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를 말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4대 위기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기우일까요?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18 제주경제평가 및 2019 여건점검 연구에 의하면 2018 제주경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 건설업 부진,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 등으로 2017년보다 낮은 4% 초반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이러한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측은 아니라도 제주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위안에 대해서도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제주경제의 양대 근간을 이루는 관광업계는 숙박시설의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객실 과잉에 대한 우려는 2014년부터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숙박시설 과잉이 경고되었지만 2018년 말 도내 숙박업소 총 보유객실은 71,822실로 2012년 말 35,000실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2018년 1월 1일 기준 26,000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건축 허가 요건이 맞는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인 한계를 내세우는 게 아닌지 생각도 들 뿐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예견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주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9년 제주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도산 가능성과 단시간 빠른 속도로 누적된 제주 지역 가계부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질적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강구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제1차 경제정책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제주경제 상황 분석과 해법 모색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회의 결과를 보면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회의는 형식적이며 도의 책임을 오히려 도민과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 경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